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푸틴 대통령을 주어로 한번 방송을 끌어가 볼까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 서방의 압박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유럽은 이번에 17차 제재 패키지에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 유럽 시간으로 20일쯤에 그 제재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건데요. 지난주에 일단 그 제재 패키지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마크롱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다고 했고요. 17차 제재가 끝나자마자 벌써 18차 제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유럽은 러시아에 대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제재를 해 나가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푸틴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유럽과 미국은 휴전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푸틴의 생각은 도대체 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푸틴은 한마디로 콧방귀를 끼고 있습니다. 그냥 니들은 네 갈 길 가라. 난 니들 하나도 안 무서워.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푸틴이 이 멍청이들아, 제재를 두려워하는 순간 모든 걸 잃는다. 서방 지도자들한테는 멍청이들이 제재하고 있어. 저 멍청이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제재를 두려워하면 우린 모든 걸 잃을 거야. 우린 우리 길로 가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푸틴의 발언은요. 메두사라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뭐 우리가 아는 그 메두사의 이름을 딴 겁니다. 지난 6일 열린 러시아 기업인협회 지도부와의 회의에서요. 푸틴은 이 자리에서 제재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유럽이 압박한다고 해도 여기서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되고 우리 길로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방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을 한다. 분명히 자기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더라. 멍청이들이 말이지 라고 합니다. 그 멍청이들이 제재를 하면 자기 발등도 찍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더라 라면서요. 어이쿠 욕을 해서 실례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 내가 멍청이들이라고 말한 다음에 아우 실례했습니다 라고 해서 약간 사실상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요 푸틴이 그리고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와 맞서 싸우면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 미래의 잠재적 적대자들이 취할 수 있는 어떤 행동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저 멍청이들이 저지를 제재에 대해서 모든 걸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제재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푸틴이 강조하는 거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 서방의 제재 때문에 휴전을 한다거나 서방의 제재에 굴복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푸틴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럽과 미국의 입장이 살짝 엇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유럽 지도자,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마크롱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추이가 계속 길어지고 휴전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미국과 협력해서 높이기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애매모호한 것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라고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높이겠다 이런 말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물밑 논의에서 이 보도를 보면 이건 러시아 보도입니다만 이 물밑 논의에서 새로운 제재에 미국이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더더욱 기고만장해질 수밖에 없죠. 미국? 제재한다고 해놓고 제재를 할 생각이 없어. 해봤자 굉장히 약하게 할 거야. 라고 러시아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요. 서방의 추가 제재 위협은 모스크바를 겁주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쫄지 않을 거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그건 너희들 발등 찍는 걸 거야. 라는 게 러시아의 입장이고 푸틴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 저 멍청이들아. 니들은 멍청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어.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은요. 서방을 향해서 멍청이들이라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인식했던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왜냐? 처음에는 러시아에 대한 이 모든 금융 제재를 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유럽과 미국이 막아갈 때 러시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할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약 4%, 3% 되면서 오히려 유럽보다도 더 좋았거든요. 물론 그거는 전시 경제로 전쟁 물자를 막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러시아가 중국이나 중동, 중앙아시아 등을 통해서 우회로 계속 물자를 수입해 가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산업이 전시 경제에 몰빵이 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경제 구조는 점점 더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 모스크바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요. 작년 말 기준 러시아 전역에서 부족한 인력이 260만 명에 달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고요. 제조업, 무역업, 운송업 등 핵심 산업부터 고급 전문직까지 전 분야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전체 산업에서 수요 대비 실제 근로자 수가 절반 수준에 불과할 만큼 구조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쓸만한 젊은이들은 다 전장에 가 있고 모두 군수 경제를 뒷받침하기에 거기에 몰빵되다 보니 실제로 나라를 돌릴 제조업 인력들이 부족한 거예요. 가장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는 제조업으로 39만 명이 부족했고 무역업은 34만 명, 운송업은 21만 명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들 직종에서는요. 월 10만 루블, 약 176만 원 수준의 급여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높은 급여는 아닐 수 있지만 이는 러시아의 평균 임금 약 8만 8천 루블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8만 8천 루블은 우리 155만 원 정도 된다는데요. 평균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제시했는데도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는 건 정말 사람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요. 이주 노동자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루블화의 가치 하락 그리고 연쇄적인 경제 충격을 지목했다고 하는데요. 전문직 중에서도 엔지니어나 과학자, 교사, 의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더 사람을 늘릴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 활동률은 61%로 러시아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업률은 2.3에서 2.4%래요. 그 말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보도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얻으면요. 이렇게 된 경우에 러시아가 인력을 수입하려고 하면 어디서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북한에서 대규모 인력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전쟁 개시한 이후에요. 건강한 남성 30만 명이 군에 징집됐고요. 2년 동안 74만 명이 추가로 전선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원령과 전쟁을 피해 국외로 탈출한 국민이 65만에서 110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인력이 200만이 넘어가는데 실제로 젊고 열심히 일해야 할 인력 한 200만 명이 러시아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러시아가 북한에 군대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했듯이 러시아가 북한에 인력을 수입해서 경제 개발에 나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북한에서 온 인력들에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월 177만 원의 급여를 주느냐? 아니, 그것도 아니겠죠. 한 100만 원의 급여를 주면서 필요한 인력을 맞춰갈 겁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도 좋고 북한도 좋은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러시아의 이 인력 부족 상황을 저희가 잘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김정은의 확실한 탈출구가 러시아가 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북한이 현대전 기법을 우크라이나전에 배웠죠. 그리고 확실한 경제적 생명 라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인력 부족 현상은 러시아에서 한두 해에 해소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인력들이 러시아에 확실히 뿌리내리는 가능성이 높겠죠. 러시아와 북한이 앞으로 어떤 경제 교류를 하게 될까 저희가 잘 들여다보고 핵심 이슈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요. 러시아에 대한 17자 제재 패키지를 한 지난 14일쯤에 완벽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건 아닌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나왔습니다. 이게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아마도 한 20일 넘어서 공식 채택이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대략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재 패키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지금까지 유럽의 대러 제재의 가장 큰 걸림돌은 헝가리였습니다. 유럽은 만장일치로 해야 제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헝가리가 이번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헝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작았기 때문인데요. 왜냐? 이번 제재가 러시아의 석유를 해외로 실어나르는 유령 선단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헝가리는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명확하게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제재는 이미 많이 만들어졌고 헝가리를 위한 일종의 어느 정도 예외 조치도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헝가리가 유령 선단이나 어떤 우회 수출 같은 거에 대해서까지 딴지를 걸지는 않은 거죠. 이유는 지금까지 러시아의 유령 선단에 대해서
153척을 제재했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189척을 제재해서 총 350척 이상의 선박에 대해 EU 항만과 서비스 접근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이 유령 선단은요, 뭐 보험 가입도 안 되고 뭐 위치 추적 장치도 끄고 하는 방식으로 러시아 서비를 싣고 전 세계로 나서는데요. 지금 이 유령 선단의 규모에 대해서는 보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600대, 어떤 데는 1000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350대라는 건 만약에 이 유령선단이 한 600대 정도 된다면 그 절반 정도를 한 겁니다. 왜 유령선단 다 해버리지 절반만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전부 다 해버리면요, 전 세계 원유 시장이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수급이 완전히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제재라는 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를 조율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유럽연합은 특히 전 회원국이 만장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견 조율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러시아 군수산업과 관련된 개인 및 기업 75개, 그리고 러시아에 이중 용도 물자를 공급한 혐의가 있는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등의 기업 30여 개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데요. 지금까지 유럽은요, 러시아 기업 외에 다른 제3국을 쉽게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는 달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심지어 베트남에 있는 기업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거든요. 이거는요, 유럽도 미국과 같은 세컨더리 생션, 그러니까 2차 제재를 계속 늘려가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이번 17차 제재 패키지는요, EU가 전쟁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조금 불투명해져가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휴전이 되든 안 되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는 참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딱 외교적으로 하면 좋은데, 푸틴 대통령이 이번 휴전 협상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휴전이 된다고 해도 30일 이후에나 또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말했다는 것처럼 푸틴은 사실상 전부를 요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협상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말했듯이 푸틴 대통령이 서방을 향해 멍청이라고 조롱할 수 있는 건 그만큼 본인이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을 더 길게 끌고 가도 된다라는 판단이 섰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EU의 17차 제재는요, 그리고 이 유령 선단을 집중 조명하는 것은 이 제재 회피나 어떤 러시아의 돈줄을 끊겠다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럽이 18차, 19차 이런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의 우회 수출, 그리고 러시아의 돈줄을 어떻게 끊어가는지가, 이 전쟁이 빨리 끝나는지, 그리고 거기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느냐가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